진짜 그 여자가 그랬다고? 아무도 몰랐어요. 겉으론 평범한 아내였거든요. 이 말은 누군가의 부정한 관계가 들통났을 때 가장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겉으론 일상적이고 조용해 보이지만 그 안엔 상상도 못할 이면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죠. 안녕하세요. 중장년 심리 상담을 오랫동안 해온 김은정 상담사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중년 여성들 중엔 겉과 속이 다른 관계 속에서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남편 몰래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즐기는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징 10가지를 짚어보려 합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행동들. 외로움이라는 핑계를 내세우지만 실은 감정과 관계를 도구로 활용하는 심리. 그 속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인간 심리의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신다면 누군가의 행동 속에서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누군가의 달콤한 말이나 감정에 흔들리고 계시다면 그 감정이 진심인지 조작된 환상인지 분별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기실 거예요.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5를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자주 관계를 하지만 그 대가는 돈이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성 관계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계산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만남을 이어가고 잠자리도 빈번하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대가라는 교묘한 조건이 따라붙는 경우 말이지요. 서울에 사는 52세 박모 씨는 최근 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애초에 그녀는 다정하고 밝은 성격으로 다가왔고 스스럼 없이 만남을 이어갔지만 만날 때마다 작은 선물이나 외식비, 때로는 현금을 자연스럽게 요구하기 시작했죠. 처음엔 호의로 느껴졌던 요구들이 어느새 의무처럼 반복되다 보니 박 씨는 스스로가 관계의 조건을 돈으로 치르는 입장이 되어버린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종종 감정과 욕망의 경계를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가 서로 좋아서 만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사실상 관계는 돈이라는 매개로 유지됩니다. 그녀들은 대가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꺼내진 않지만 남성의 지갑이 닫히면 그녀들의 관심도 급격히 식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러한 방식은 남성에게 심리적 허탈감을 남깁니다. 애정이라 믿었던 감정이 사실은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그 충격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서 자존감까지 흔들리게 만들죠. 문제는 이런 상황이 단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며 더 깊은 관계의 상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자주 잠자리를 함께하면서도 만남마다 금전적 요구를 은근히 반복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 감정이 진짜인지 아니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인지 한 번쯤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거절 못하는 척하며 남자를 받아준다. 누군가가 주저하며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처음엔 싫었는데 거절하기가 어려웠어요. 이 말은 겉으로는 수동적인 듯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아주 능동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의도가 있음에도 거절 못하는 척을 하며 상대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대구에서 자영업을 하는 58세 이모 씨는 최근 알게 된 여성과의 관계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녀가 계속 부담스러운 눈빛을 보냈고 거절의 표현도 몇 번 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녀는 의외로 쉽게 마음을 열었고 그 이후 만남은 매우 빠르게 진전됐습니다. 나중에야 이 씨는 그녀가 일부러 선택의 주도권을 상대에게 넘기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자신이 먼저 원했다는 표현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남자가 먼저 다가왔고 자신은 다만 끌려간 것처럼 말하죠. 하지만 그 과정엔 치밀한 심리가 숨어 있습니다.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만 남기고 스스로는 죄책감 없이 관계를 유지하려는 심리죠. 또 이렇게 하면 상대 남성은 더 책임감을 느끼고 관계의 끈을 놓기 어려워집니다. 관계를 맺고 난 후에도 이들은 그땐 어쩔 수 없었어. 내가 원해서 그런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는 스스로의 책임은 줄이고 남성에게 심리적 부담을 더하며 관계를 지속하려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을 겪어보신 적 있나요? 단지 타인의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건 그녀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란 솔직한 감정의 흐름이어야 합니다. 거절 못하는 척은 결국 상대를 기만하는 또 다른 형태의 조종일 수 있습니다. 3. 관계를 게임처럼 여긴다. 사랑이나 관계는 본래 진심이 담긴 감정의 교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 모든 과정을 마치 게임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도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하나의 도전으로 여기고 점수 따듯 감정의 흐름을 조작하는 시기지요. 경기도에 거주하는 47세 김모 씨는 최근 한 여성과의 만남에서 깊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무척 조심스러워 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죠. 그러다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일부러 다른 남자 이야기로 질투심을 자극하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그저 그녀의 심리게임 속 말판이 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이런 여성들은 흔히 말하는 밀당을 넘어서 관계 전체를 전리품처럼 다루곤 합니다. 상대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확인하려는 방식으로 관계의 본질보다는 자존감 채우기가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과정에서 남성은 감정적으로 크게 휘둘리게 되고 때로는 깊은 상처를 입기도 하죠. 더 무서운 건 이들은 자신의 행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아예 신경 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관계는 그들에게 있어서 진심보다는 흥미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이유 없는 무관심과 갑작스러운 친밀함이 반복되고 있다면 그 관계가 감정의 교류가 아닌 게임판 위에서 벌어지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사랑은 전략이 아니라 진심이어야 합니다. 감정이 장난처럼 다뤄지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건강한 선을 넘은 것일 수 있습니다. 4. 야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 유도. 처음엔 웃자고 한 말 같지만 점점 선을 넘는 농담으로 분위기를 이끄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성관계에서 일부 여성들은 야한 농담을 능숙하게 활용하며 분위기를 은근히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어가곤 하죠. 서울에 사는 49세 조모 씨는 직장 동료였던 한 여성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고 느꼈습니다. 그녀는 회식 자리나 일상 대화 중에도 성적인 뉘앙스가 섞인 농담을 아무렇지 않게 건네곤 했고 조 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농담이 오히려 친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게 그녀의 의도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야한 농담은 단순한 유머를 넘어서 상대방의 경계를 허무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엔 농담이야라고 시작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가져오는 파장은 작지 않죠. 남성 입장에서는 그녀가 마음이 있는 걸까? 하는 혼란을 느끼게 되고 자연스럽게 관계의 긴장감이 무너집니다. 이런 농담을 자주 사용하는 여성은 상대의 반응을 세밀히 관찰합니다. 웃는지 민망해하는지 피하는지 등을 보면서 다음 수위를 조절하죠. 이것은 관계를 감정이 아닌 심리전처럼 다루는 대표적인 방식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이런 분위기를 반복적으로 만들면 남성은 어느 순간 상대가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직 그녀만의 계산된 연출일 수도 있죠. 실제 감정과는 거리가 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를 이끄는 기술인 셈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농담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열리거나 흐름에 휩쓸린 적 없으신가요? 가벼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 안에는 매우 의도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자리 주도권은 여자에게 있다. 이성 관계에서 주도권은 언제나 명확하지 않습니다. 겉으론 남성이 리드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분위기를 만들고 흐름을 결정짓는 건 여성이 될 때가 많죠. 특히 잠자리에서는 이 주도권의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곤 합니다. 부산에 사는 55세 정모 씨는 자신이 리드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만남을 주도하고 계획을 세우고 분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돌아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녀가 먼저 분위기를 이끌었고 감정의 흐름을 조절해 왔다는 걸 나중에서야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이끌었다기보단 그녀가 스스로 원하는 방향으로 그를 유도한 것이었음을 느끼게 되었죠. 잠자리에서 여성의 주도권은 매우 은밀하고 세심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더라도 암묵적인 신호나 말투, 스킨십의 속도 등으로 상황을 조율합니다. 남성이 먼저 다가가는 듯하지만 사실 그녀가 허락한 순간에만 그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주도권을 갖고 있는 여성일수록 겉으로는 수능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난 그냥 따를 뿐이야 라며 조용히 미소 짓지만 실상은 그 관계의 모든 리듬을 그녀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도권의 무서움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스스로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그 모든 흐름이 그녀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의 중심이 되는 사람은 꼭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요. 6. 스킨십 먼저 시작하는 여자들.
사람 사이의 거리는 손끝에서 시작된다고 하죠. 누군가가 먼저 다가와 손을 잡거나 자연스럽게 팔을 스치는 스킨십을 시도한다면 그 순간 관계의 거리도 급격히 좁아지게 됩니다. 특히 스킨십을 먼저 시작하는 여성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대에게 강한 메시지를 던지는 셈이 됩니다. 인천에 사는 50세 유모 씨는 최근 만난 여성과의 데이트에서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팔짱을 끼고 대화 도중 자연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다정한 성격이라 여겼지만 그녀의 터치가 반복될수록 유 씨는 점점 더 그녀에게 빠져들게 되었죠. 결국 그는 마음과 이성이 따로 놀기 시작했고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스킨십은 그 자체로 강한 의사 표현입니다. 단순한 호감일 수도 있지만 일부 여성들은 이를 이용해 남성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감정적으로 흔들리게 만듭니다. 처음엔 의식하지 못하지만 어느 순간 그녀가 나를 받아들였구나라는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 확신은 빠른 감정 몰입으로 이어지며 관계의 깊이도 가속화됩니다. 특히 이런 스킨십은 장소와 타이밍을 아주 잘 노립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지 않은 순간 분위기가 흐르는 찰나에 자연스럽게 터치가 들어가죠. 남성 입장에선 이를 거부하기 어렵고 오히려 상대에게 더 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손끝에서 시작된 마음의 흔들림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계에서 먼저 다가오는 손길은 단순한 관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도된 감정의 장치일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7. 거짓말로 남자들을 자유롭게 넘나든다.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배신은 진심을 믿고 다가간 순간에 거짓이 드러날 때입니다. 특히 이성 관계에서 일부 여성들은 작은 거짓말로 시작해 여러 남성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며 관계를 조율하곤 합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자연스러운지 상대는 한참이 지나서야 진실을 알게 되죠. 서울에 사는 53세 김모 씨는 한 여성과의 만남에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이혼했다고 했고 현재는 혼자라고 말했죠. 김 씨는 그 말만 믿고 그녀에게 마음을 열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결혼 생활 중이었고 다른 지역에 사는 또 다른 남성과도 관계를 이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여성들은 관계를 위해 거짓말을 거리낌 없이 사용합니다. 신분, 직업, 나이, 심지어 자녀 유무까지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며 상대를 안심시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 여러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며 자신이 원하는 감정적 혹은 물질적 만족을 얻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위험한 건 그녀들의 말에는 의심할 여지 없는 진정성이 묻어 있다는 점입니다. 마치 오랜 상처를 고백하듯 이야기하고 슬픈 표정으로 감정을 전합니다. 듣는 이는 당연히 동정심과 애정을 느끼게 되고 그렇게 관계는 깊어지죠. 하지만 그 깊이는 상대의 진심이 아니라 철저히 조작된 이야기 위에 세워진 허상일 뿐입니다. 혹시 누군가의 말이 너무 완벽하고 지나치게 슬픈 사연처럼 들린 적 있으신가요? 때로는 그 진정성 뒤에 교묘한 계산이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진심을 확인하는 데엔 시간과 거리 그리고 신중한 눈이 필요합니다. 8. 남편은 무뚝뚝해요. 외로운 척 연기. 관계의 시작은 종종 외로움이라는 감정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여성들도 있습니다. 가장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 바로 남편은 무뚝뚝해서요라는 표현입니다. 이 짧은 한마디는 상대에게 동정심을 유도하고 감정적 빈자리를 채워줄 여지를 만들어주죠. 수원에 사는 50세장 모 씨는 한 여성을 통해 이런 상황을 직접 겪었습니다. 그녀는 늘 남편은 말도 없고 관심도 없어라며 자신의 외로움을 털어놨고 장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점점 마음이 기울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가 이 표현을 여러 사람에게 반복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말은 진심이 아니라 그녀가 관계를 시작할 때마다 꺼내는 일종의 대본이었던 셈입니다. 남편은 무뚝뚝해요라는 말은 겉으론 단순한 하소연처럼 들리지만 이면엔 아주 의도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나는 채워지지 못한 사람이다. 누군가 내 감정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암묵적 요청이죠. 상대는 자연스럽게 내가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관계는 감정적으로 더 깊어지게 됩니다. 이런 여성은 자신의 외로움을 자주 강조합니다. 대화 중에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어요. 누가 날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하죠. 마치 연민을 유도하듯 말이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외로움이 그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누군가의 외로움을 지나치게 자주 듣고 계신가요?
공감은 필요하지만 때로는 그 감정 뒤에 숨겨진 의도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9. 자기애가 강하고 남자를 휘어잡는다. 자기 자신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애는 삶을 풍요롭게 만들죠. 하지만 그 사랑이 지나치고 타인을 통제하거나 이용하는 수단으로 바뀐다면 그때부터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특히 일부 여성들은 강한 자기애를 바탕으로 남성을 쉽게 휘어잡는 경향을 보이곤 합니다. 전주에 사는 46세 최 모 씨는 한 여성과의 관계에서 깊은 심리적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이야기만 했고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강조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자신감이 매력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점점 최 씨의 감정은 무시한 채 자신의 기준에만 맞추려 들었습니다. 그는 점점 그녀의 말과 감정에 휘둘리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런 여성들은 자신의 욕구가 최우선입니다. 상대의 감정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관계가 흘러가야 만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관심, 차가움으로 돌변합니다. 이런 감정 기복은 남성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고 스스로 그녀를 맞추기 위해 애쓰게 만들죠. 결국 관계의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기애가 강한 여성은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칭찬과 관심에 매우 민감하다는 점입니다. 예쁘다, 대단하다는 말에 쉽게 기분이 좋아지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으면 곧바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이처럼 그녀들은 상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끊임없이 확인받으려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관계에서 누군가의 기분에 맞추느라 지치고 계시진 않나요? 그 감정이 사랑이 아닌 상대의 자기애를 위한 도구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한 번 빠지면 끊기 어렵다. 바람은 단순히 감정의 일탈이 아닙니다. 그것은 반복되는 유혹과 감정적 허기를 채우기 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단지 외로움의 틈에서 시작됐을지 모르지만 한번 그 틈에 발을 들이면 감정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이성은 흐려집니다. 특히 상대에게서 느낀 설렘이나 위로가 강렬할수록 현실과의 괴리는 더욱 커지게 되죠. 이번 영상에서 살펴본 9가지 특징들은 모두 관계를 유지하거나 확장하기 위한 은밀한 방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행동의 바탕엔 공통된 심리가 존재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원하는 감정이다라는 강한 자기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때로는 상대의 마음을 흔들고 때로는 상황을 조종하는 힘으로 작용하죠.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관계는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한쪽의 감정이 깊어질수록 다른 한쪽은 빠져나갈 준비를 하게 되고 그 끝은 대부분 상처로 남게 됩니다. 겉으론 화려하고 자극적일지 몰라도 그 안은 공허하고 외롭기 마련입니다. 만약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이 아닌 상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 그것이 진짜 사랑일까요? 혹은 반복되는 설렘 속에 점점 지쳐가고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관계는 감정의 교환이지 감정의 착취가 되어선 안 됩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5 하나만 남겨주시면 그 짧은 글자가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세요.